그제서야 장택상은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무시하던 박정희에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상서라는 사실상 항복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독립운동가 창랑 장택상편입니다. 1893년에 태어나서 1969년 8월 1일까지 76세를 살았다. 장택상은 경상북도 관차사를 지낸 장승원의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경상북도 칠곡군 오태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장성룡은 정의품 위조판서, 아버지는 경상북도 관차사에 오를 정도로 그의 가문은 당대 명문 가문이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당시 한강 이남 10대 부호의 자리에 오를 정도였다. 할아버지 장성룡과 아버지 장승원은 당시 대표적인 탄간오리였고 큰형 장길상은 경일은행장을 지낸 친일 악덕 지주였으며 둘째 형 장직상은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직을 3차례나 지낸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다. 가족은 탄간오리의 친일파인데 장택상 본인은 독립운동을 한 독특한 일액의 소유자이다. 7세인 1900년 한학을 배우고 10살이 되던 해에 사서상경, 외교사, 당송 8대가 등을 통독하였다고 한다. 12세인 1905년 진주 정씨와 혼인하였으나 3년 만에 아내가 사망하고 이후 풍산 유씨와 재혼하였으나 그녀 또한 일찍 죽었다. 청년기가 되어서야 부인 김연식과 재혼하였다. 김연식에게서 5남 6녀를 낳았다. 13세인 1906년 상경하여 한성소학교에서 서구의 과학, 수학, 천문학 등 신문학을 배웠다. 15세인 1908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김성수, 송진우 등과 교류하였다. 16세인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쿄 조선공사관에서 파견한 시학관이 안중근의 의거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자 장택상은 이를 규탄하였고 한인 학생들은 연단에 올라가 시학관을 끌어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세인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자 그는 일본인들의 통제와 발굽 밑에 살아갈 수 있는 내 기질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8세인 1911년 1월 장택상은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였다. 장택상은 이곳에서 아버지의 친구였던 이상설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상설에게 민족헌에 대한 것을 주입받고 그의 권유로 영국으로 떠났다. 이상설의 추천장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중간중간 숙박하며 추천장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식으로 독일까지 도착했다. 장택상은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안창호를 독일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안창호의 애국심과 달변에 감동받은 장택상은 해방 후 안창호가 진짜 대통령감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아쉽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그 뒤 독일, 프랑스를 경유하여 영국에 도착했으며 20세인 1913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으나 곧 중퇴하였다. 영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은 집안에서 보내주는 돈과는 별개로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24세인 1917년 아버지 장성원이 대한강폭회 단원들에게 암살당한다. 아버지 장성원은 강폭회에서 군자금 건주를 받았으나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경찰에 밀고 하려다가 암살당한 것이다. 훗날 장택상이 수도 경찰청장에 임명된 후 독립운동가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 암살 사건이었다. 25세인 1918년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자 장택상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리라 믿었다.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 파리에 설치한 파리위원회에 있으면서 김규식을 도와 프랑스를 비롯한 열강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청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문제가 상정되지 않자 크게 실망하여 장택상은 외교 독립론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26세인 1919년 파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이승만, 조병옥 등과 함께 구미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9세인 1922년 영국에서 출발, 귀국하였다. 장택상의 집안은 조선에 손꼽히는 거부 집안이었지만 친일 가문이었기에 장택상은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송금해주기도 하고 고학생 단체에 주기적으로 쌀과 기타금을 후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국에서 귀국할 때 조선 총독이 마중을 나갈 정도로 그의 집안은 절대적 친일 대지주 부호로서의 위세가 대단했다. 그런 관계로 총독부에서 일해달라는 권고를 누차 받지만 장택상은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였다. 37세인 1930년 두 형인 장길상, 장직상이 설립한 경일은행 상무에 임명되었다. 45세인 1938년 청구 구락부 사건으로 총독부에 의해 투옥되어 고문을 받기까지 하였다. 석방 후 그는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일본으로부터 요시찰 일물로 감시받기도 하였다.
그해 3월 안창호가 경성대학병원에서 사망하자 장택상은 일본 경찰의 감시와 위험을 감수하고 아내 김현식과 안창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장택상은 이때부터 대놓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였는데 하루는 조병국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지 못하자 아내가 몇천석의 재산이 있으면서 친구 옷 한 벌 하지도 못하느냐며 타박을 하기도 하였다. 47세인 1940년 장택상은 창씨개명을 거절하고 고향 칠곡에 집가하였다. 이후 그는 송진우, 안재홍, 여운형 등과 함께 공공연히 일본의 패망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52세인 1945년 8월 15일 고향 칠곡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장택상은 해방이 되자 상경후, 송진우로부터 국민대회 준비회에, 동시에 이만규, 여운형 등으로부터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고 9월 16일 조병옥, 윤보선 등과 한국민주당 결성에 참여하여 장택상은 외교부장에 선출되었다. 한국민주당은 반공, 반탁을 기치로 내걸었다. 10월 2일 미군 주둔 이후 영국에 유학하여 교육받은 경력과 영어에 능통한 점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미 군정의 수도 경찰청장을 역임하였다. 장택상은 대한승마협회 초대회장, 경기도 경찰부장 등도 역임하다가 10월 12일 미국에서 이승만이 귀국하자 친 이승만파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장택상은 수도 경찰청장 재임 시 경무부장 조병옥과 함께 친일 경찰 채용을 주도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 그를 고문하던 형사가 자신의 부하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보복을 염려했으나 장택상은 보복하지 않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며 직무를 수행하는 열의가 대단했다고 치하하고 1계급 특징까지 시켜주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전직 친일파 경찰들과 함께 조선공산당원과 남노당 등 좌익과 중도 세력에 대한 탄압을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산당으로부터 10차례나 테러를 당하였다. 철길 앞에서 청년 2명이 수류탄 2개를 던지고 권총을 발사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출근길 집 앞에서 수류탄 저격을 받기도 하였다. 수류탄 테러를 벌인 범인이 체포되어 노독술의 지휘하에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하자 노독술은 그를 한강에 유기하였다. 노독술이 이 사건의 전말을 장택상에게 보고하였는데 장택상은 오히려 공로를 취하하며 특별 상여금을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장택상은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악질 고문경관 노독술 등을 총애하였고 의열단을 이끈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붙잡아 고문해서 끝내 월북시키고 김구 여운형 암살의 배우로도 지목되었다. 55세인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직후 제1대 외무장관에 임명되었다. 57세인 1950년 5월 30일 경상북도 칠곡 선거구에서 장택상은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6월 19일 제2대 국회 개원될 때 조봉암, 김동선과 함께 국회 공동 부의장에 선출됐다. 그는 제5차, 6차 유엔 총회의 대표단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59세인 1952년 피난지인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굳히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 구속한 부산 정치파동에 장택상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장택상은 그해 5월부터 5개월간 대한민국 제3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고 그해 11월 제1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장택상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후 안동의 병산서원을 찾아가 서해 유성룡의 위패 앞에 분향하면서 대감 이후로 영남에서 정승이 나오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라고 했다는 말은 유명한 일화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을 정계에 진출시킨 인물이 장택상이다. 김영삼은 1952년 장택상의 국회 부의장 시절 비서관을 역임했고 장택상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국무총리실 인사담당 비서관을 지냈다. 김대중도 1956년에 그의 비서역으로 근무하며 대변인을 한 적이 있다. 61세인 1954년 5월 10일 장택상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소속으로 경북 칠곡에서 출마하여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종신 집권을 노리고 위헌적으로 강행한 4.4 5.18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 결집된 범야당 연합인 호원동지회에 참여하였다. 이때 장택상은 혁신계 정치인이자 절친인 조봉암의 호원동지회 참여를 적극 지지하였다. 장택상과 조봉암은 사상적으로는 정반대였지만 사적으로는 대단한 절친으로 장택상이 조봉암은 혁신계지만 사상적으로는 투철한 반공주의자라고 보정하면서 참여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반공우익 성향이 강한 조병옥, 장명 등의 맹렬한 반대로 조봉암의 호원동지회 입성은 결국 좌절되자 실망한 장택상은 다시 자유당으로 돌아갔다. 64세인 1957년 6월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요 한 식민지를 관할하는 독재자와 같다고 말하였다가 자유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징계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65세인 1958년 5월 제4대 총선거에 재출마하여 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해 12월 자유당에서 반공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택상을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수락 인사에서 그는 5년 동안의 야당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니 서먹서먹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같은 해 진보당 당수이자 절친인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피소되자 그는 조봉암이 간첩일 리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탄원 서명을 받기도 했다. 장택상은 홍진기 법무장관 등에게 조봉암의 무고함을 변호하였고 그를 변호하는 글까지 직접 작성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장택상은 이승만이 설마 조봉암을 죽이겠냐고 생각했지만 1959년 결국 조봉암은 사형당하였다. 이에 장택상은 매우 분개하였다. 67세인 1960년 4.19 의거 이후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기붕 일가가 집단 자살하자 장택상은 남겨진 자유당을 운영하였고 4월 27일 허정 과도정부 수립 후 그는 과도정부 물가조정위원회에 위촉되었다. 68세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도영 등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장택상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경기도 시흥 별장에 응거하면서 이승만의 귀국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박정희가 집권하자 장택상은 1963년 자유당 총재가 되면서 반독재 야당 지도자로 활동했다. 장택상의 아버지 장성원은 당시 경북 선산에서 대지주였는데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과 둘째 형 박무희가 이곳에서 소장농으로 일했었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장택상을 싫어하고 껄끄럽게 생각했고 장택상도 박정희의 가계와 만주군 장교 경력 때문에 박정희를 깔보고 있었다. 장택상은 박정희가 5.16을 성공한 뒤에도 박정희 의장,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공식 칭호를 붙이지 않고 박정희씨, 박정희군이라고 낮춰 불러 박정희를 빡치게 만들었다. 71세인 1964년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강행하려 하자 윤버선, 장준하 등과 함께 제1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역임 이후 한일굴욕회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강행을 한일합방에 비유하며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연사로 전국 각지 순회 강연을 하였다. 73세인 1966년 야당 통합과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장준하 등과 함께 야당 대권주자인 윤보선, 백낙준, 이범석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였다. 75세인 1968년 미국에 있는 딸의 초청으로 신병을 치료하고자 수속을 밟는데 외무부에서 여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장택상은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무시하던 박정희에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상서라는 사실상 항복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 지난날 대지주의 아들이 소작인 아들에게 꼬리를 내리고 땅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그의 편지를 읽은 박정희는 그에게 여권을 내어주었다. 1969년 7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임종 직전 혼수 상태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하며 임종 전에도 병원 간호사에게 농담을 하기도 했다. 8월 1일 오후 서울 고려병원에서 폐렴과 노안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76세였다. 슬하에 5남 6녀를 두었다. 연결식은 8월 7일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장택상은 친일파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막대한 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수많은 극우 정치 테러를 방조한 것과 자익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노독술 같은 악덕 친일 경찰을 중용한 것은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는 천재적인 달변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입이었으나 괄괄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적을 많이 만들기도 했다. 장택상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기여한 공이 있었으나 박정희와의 악연으로 건국훈장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70년대부터 김영삼 등 야당 정치인들이 그의 추모 사업을 벌였으나 이 또한 박정희와의 관계 때문에 순조롭지 못했다. 여담으로 로맨스는 인생이요 인생은 로맨스라고 말할 만큼 감성이 풍부했던 그는 도자기, 그림 등 고미술품 수집이 취미였는데 고미술품을 1000여 점 넘게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것도 수준급이었고 장사 수완도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그가 소유했던 유물 상당수가 파괴되어 버렸고 마지막까지 남은 유물은 그의 사후 영남대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장택상의 묘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에 있다. 1990년 셋째 부인 김현식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장택상 묘소에 안장되었다. 지금까지 창랑 장택상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